예,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뇌물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25번 뇌물죄. OX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을 했는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동그라미 1번이 답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기역과 니은은 맞고, 디귿과 리을은 틀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역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다 언더라인 좀 그어보세요. 자,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자,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거야, 수험생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그런 거야. 당신 아들 경찰 공무원 합격하고 싶으면은 나한테 1,000,000원 주면은 내가 필기시험 답안지를 주겠다. 아니면은 컴퓨터 전산실에 내가 조작을 해갖고 합격시켜 주겠다. 뭐 이러면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근데 그 사람이 뭐 교통계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수사과에 근무한다든지 다른 근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죠. 인사 담당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런 형식으로 해갖고 만약 뇌물을 얻어 처먹었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뇌물죄로 걸리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쨌든 동그라미 1번은 그래서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이야. 니은번이겠죠? 동그라미 니은번이죠? 자, 이거 잘 안 되냐? 예, 동그라미 니은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요거 약간 올려야 되겠다. 요거를 요렇게. 자, 봅시다.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례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 끊어보자고. 대부분이 이걸 많이 써먹거든요. 그 뇌물을 받아놓고도 어떤 형식으로 눈을 가리냐면은, 그 돈은 뇌물로 받은 돈이 아니라 내가 빌린 돈이다 이러면서 뇌물죄에서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서 가짜로 우선 허위로 채권 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이런 서류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봅시다.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례자에게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그리고 수뢰자와 증례자의 관계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 사정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하랬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 빌린 거야 라고 주장해서 빠져나갈 수는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 갖고 빌린 거라고 막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린 거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이 사람한테 5,000,000원 빌린 거로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막 주장을 하겠죠.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이 재판관은 뭐를 갖다가 살펴봐야 되냐면은 그 수뢰자와 증례자, 그러니까 수뢰자가 그 증례자에게 그 돈을 받은 그 동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전달 경위, 그죠? 어떻게 전달했는가. 그리고 그 방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수뢰자와 증례자의 관계. 예를 들어 갖고 10년지기 친구야, 20년지기 친구야, 이런 사람한테는 평상시에 채권 채무 관계 돈을 빌리고 꾸고 갚고 하는 것이 빈번하게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빌린 거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냥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생판 이렇게 친하지도 않고 안지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큰 돈을 빌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의심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객관적 사정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걸리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그 돈은 빌린 돈이야 하면서 차용증 같은 거 보여주고 하는 거. 자, 어쨌든 요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디귿번에 한번 더 볼게요. 자, 요거는 틀린 내용인데, 자, 일단 X부터 긋자고.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기까지 끊어봐. 그러니까 그 어떤 이익이, 그죠? 이익이 그 직무하고 어떤 대가 관계가 있는, 그죠? 어떤 뇌물이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따져보는 거야. 자, 그건 어떻게 한다면은 여기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그 다음에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면 족하고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자,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 좀 언더라인 좀 그어보자. 중요한 거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뒤에 여기 봅시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등의 부수적인 사정까지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다 요 말 들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 대가 관계를 갖다가 따져볼 때 일반 사회인들이 봤을 때 그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예를 들어 갖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당신 아들내미 내가 경찰 공무원 합격시켜 줄 테니까 뭐 얼마 주시오, 뭐 1,000,000원 주시오, 5,000,000원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받아 먹었는데, 그죠? 그걸 갖다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돈을 꿨다든지 뭐 다른 형식으로 막 핑계를 막 대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단순하게 그 어떤 관계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그죠? 사정이나 관계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요 부분, 그죠? 사회 일반인으로부터, 그죠?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이런 부수적인 사정까지 포함해서 고려하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인들이 들어봤을 때, 사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아, 이 정도는 좀 아니다. 그죠? 이거는 공정성을 좀 의심받는 어떤 행동이다. 이러면 이제 죄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봅시다. 근데 되도록이면 안 받는 게 제일 좋죠. 그죠? 뭐 괜히 이런 오해를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거 잠깐만. 요 색깔 넣고. 자, 공무원인 갑이 을로부터 선물한 사람이 있으면 요거 새우젓 사건이거든요. 새우젓의 동그라미에 새우젓,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공무원인 갑이 을로부터 선물한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을 승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뇌물을 주는 사람이고, 공무원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갑이 뭐라 그랬냐면은 승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하고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새우젓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갖다가 뇌물을 주려고 하는 증례자에게, 그죠? 명단을 갖다가 보내줬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얼뜻 보기에는 이게 제3자 뇌물 공여죄에 같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할 때 문제를 풀 때 힘들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받지 않고, 지금 제3자에게 그 돈을, 새우젓을 보내라 그랬잖아요. 명단을 주고.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제3자 뇌물 공여죄 같은데, 여기서 핵심 사항이 되는 것이 뭐냐면요. 요 부분이 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명단 사람들에게, 자, 갑의 이름을, 그러니까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공무원의 이름을 적어서 마치 갑이 선물한 것처럼 그 새우젓 택배를 발송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직접 받은 거랑 다름없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죠? 비록, 그죠? 그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택배가 같지만 사실상은 자기가 직접 받은 거랑 다름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3자 뇌물 공여죄가 성립하지 않고요. 또 제3자 뇌물 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되려면은, 제공죄가 되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지 돼요. 여기다가 좀 적어볼래요? 여기다 제3자 뇌물 공여죄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요. 여기다가 부정한 청탁, 구성요건 자체에 부정한 청탁이라고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지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여기서 리을번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그 택배의 발송자가, 그죠? 공무원 이름으로 적어서 갑이 마치 선물한 것처럼 새우젓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수뢰죄가 된다는 얘기죠. 뇌물 공여 및 수수행위로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129조 1항을 적용해야 되겠죠. 일반 뇌물죄가 되겠죠. 그래서 제3자 뇌물 공여죄는 되지 않는다. 정답을 골라보면 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는 맞고 뒤에 디귿 리을은 틀렸습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뭐 더 이상 길게 설명할 것도 없고. 되셨나요? 그리고 안 받는 게 제일 좋아. 여러분들도 경찰 되면은 괜히 쓸데없는데 연루되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경찰관 면접시험을 갔다가 제가 2001년에 시험을 치러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인천지방청인가 거기서 시험을 쳤는데 당시 그 면접관이 물어보기를 면접을 두 명씩 들어갔거든요. 그때요. 이제 두 명씩 들어갔었는데 내 옆에 짝꿍 보고 물어보는 거야. 누가 와서 관내에서 수고한다고 돈을 돈 봉투를 이렇게 주는데 이거 받겠냐고 했는데 나는 안 받는다 그랬거든요.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돈을 받아서 괜히 무리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 이 사건화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형법에서 어떤 얄팍한 지식을 배웠는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머릿속에 꽉 받고 있는 친구인가 봐. 그러더니 자기는 받는데 왜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얼마든지 받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문제되죠, 그것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지금 김영란법, 그러니까 부정청탁법이라는 것이 뭐, 당시에는 없었을 때였고, 뭐, 그래갖고 뭐,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친구가 신기하게 나는 떨어지고 그 친구는 붙었어. 그것도 좀 이상해. 그 면접관 자체가 내가 보기로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뇌물죄에 대한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뇌물의 여부는, 경찰관, 돈을 받는 경찰관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판단하는 거죠. 그죠? 판사가 봤을 때 이거는 뇌물성이 짙다, 직무 대가성이 있다, 강하다 이러면은 뇌물죄로 인정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뭔가 단단히 지금쯤 아마 모르겠어요. 계급이 좀 높아졌겠죠. 뭐 경감이나 경정을 달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 글쎄 경찰 생활 오래 할지 안 못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받으면 안 돼요. 예. 어쨌든 받으면 안 돼. 그죠? 네, 받으면 안 돼. 어쨌든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